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엽 동물원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 오늘은 동물원이 아니라 전시회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동물과 관련된 전시겠죠? 물론이죠. 네, 조금 특별한 전시가 열려서 제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에 네. 다녀왔는데요. 혹시 딱정벌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럼요. 딱정벌레 좀 익숙한 동물이긴 하지만 사실 어떤 종류고 또 어떤 특정한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딱정벌레를 한 자리에 모은 전시가 있어서 제가 다녀와 네. 봤는데 이 딱정벌레는 쉽게 말해서 몸이 딱딱한 곤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앞날개와 몸통 부분이 아주 단단하게 생긴 것이 특징인데요. 이 딱정벌레는 전 세계 4만 종 정도의 곤충이 이 딱정벌레에 포함이 됩니다. 와. 딱정벌레 모기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만 500종 이상의 이 딱정벌레가 기록돼 있고요. 이 제가 다녀온 전시에서만 한 184종 정도의 우리나라 딱정벌레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 종류가 정말 많네요. 그만큼 생김새도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모든 곤충 가운데 40%가 이 딱정벌레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 종류가 다양하니까 크기나 생김새도 아주 천차만별인데요. 네. 기록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딱정벌레의 몸 길이가 0.3mm에 불과한 반면에 네. 가장 큰 딱정벌레는 한 180mm 정도로 뭐 사람 손바닥, 어른 손바닥을 오. 아주 훌쩍 넘는 크기라고 거의 합니다. 쥐보다 큰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딱정벌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곤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대표적인 딱정벌레 하면 역시 장수하늘소를 꼽을 수 네. 있을 것 아, 같아요. 아주 귀한 곤충이잖아요. 그렇죠. 이 장수하늘소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218호고요. 또 멸종위기 생물 1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처음 이 장수하늘소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1932년으로 기록돼 네. 있고요. 예전에는 이 서울 북한산이나 뭐 강원도 화천, 춘천 그리고 제가 다녀온 이 포천 광릉숲에서도 이 장수하늘소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흔적만 발견되다가 몇 네. 년 사이에 조금씩 발견이 다시 되고 있다고 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 광릉숲에서만 네. 장수하늘소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음. 2014년부터 매년 이 한 개체씩 나타나다가 이 지난해에는 세 개체가 관찰이 되면서 이 장수하늘소가 네. 발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장수하늘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구팀이 직접 광릉숲에서 이 조사를 진행하다가 네. 발견한 장수하늘소고요. 이 전시에서는 암컷 한 마리와 수컷 두 마리가 함께 이렇게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네. 암수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데? 네, 이 수컷은 보통 몸 길이가 이 7에서 11cm 정도로 이 암컷보다 조금 큰데요. 네. 암컷은 이 6에서 9cm 정도로 조금 작은 편입니다. 또 이 가장 큰 차이를 보면 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왼쪽이 수컷이고 오른쪽이 암컷인데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네, 조금 차이가 나고 턱 부분도 저렇게 보시면 네. 수컷의 경우는 턱이 발달해서 뿔처럼 크게 발달해서 돌출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암컷은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나요? 이 우리나라에서 장수하늘소를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장수하늘소를 대량으로 사육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연에서 장수하늘소가 유충에서 성충까지 자라려면 보통 한 5년에서 6년 정도를 큰 나무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 연구팀이 이 기간을 최대 16개월까지 단축해서 3분의 1로 줄인 건데요. 그만큼 사육 환경을 잘 맞춰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기존의 장수하늘소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그 여건, 즉 온도나 습도 아니면 먹이 조건을 저희가 최적화해서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개체들이 작년에 17년도에 저희가 암컷에서 국내 처음으로 유충을 16개체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개체들이 성충까지 나오게 되면 그 개체들이 실제 우리나라 토종 장수하늘소를 광릉숲 또는 우리나라에서 적지에 방사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복원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반달가슴곰이나 황새 이런 동물들을 복원하는 것은 봤는데 곤충에도 이런 노력이 있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딱정벌레 종류의 곤충들을 집에서 키우기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 마트 같은 데 가셔도 딱정벌레류의 곤충을 파는 것을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인데요.
이 비교적 먹이나 환경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도 제가 장수풍뎅이를 여러 마리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 긴 뿔이 나 있는 것이 장수풍뎅이입니다.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것은 수컷이고요. 네. 암컷은 뿔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장수풍뎅이는 주로 참나무 숲에서 발견이 되고요. 딱정벌레의 경우는 날아다닐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날개가 딱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겉날개를 펴고 속날개를 이용해서 비행을 합니다. 이 딱 그 장수풍뎅이의 경우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장수풍뎅이는 그래도 이제 비교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종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종류도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흔히 알고 있는 곤충 중에 이 딱정벌레류에 포함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완곤충의 하나인 사슴벌레도 대표적인 딱정벌레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단벌레도 딱정벌레에 포함이 됩니다. 이 비단벌레의 경우는 딱지날개의 무늬가 워낙에 화려해서 오래전부터 장식물로도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이 과거에는 왕이 쓰는 장식품에 이 비단벌레가 사용되면서 왕의 곤충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반딧불이, 개똥벌레라고 네. 하죠. 네. 이 반딧불이의 경우도 몸이 딱딱한 딱정벌레류에 속하고요. 이 밖에도 이 쇠똥굴이나 뭐 동물의 사체를 먹는다고 알려진 송장벌레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한 번쯤 들었을 만한 이 곤충들인데 모두 네. 딱정벌레류에 포함이 됩니다. 네, 정말 딱정벌레 종류가 많고 또 우리가 알았던 곤충들이지만 딱정벌레에 해당되는지 몰랐었는데 그런 동물들이 많다, 그런 곤충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런 딱정벌레를 잡아서 보여줬었는데 네. 그 당시엔 딱정벌레인지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런 딱정벌레 안 키워본 사람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이 끝나면은 야간에 이제 달빛과 또 이제 별빛 그리고 이제 반딧불이로 정말 자연의 아름다운 조명을 받으면서 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복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숲에 딱정벌레를 많이 볼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